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큰 세 번째 대목인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저희가 번, 저희가 벌써 첫 번째 대목인 3D 프린터와 이제 두 번째 레이저 커팅기 대목을 끝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5시간으로 3D 프린터와 비슷하지만 이번 5시간 수업에는 훨씬 더 실무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귀로만 듣고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인 원투 3D랑 이제 퓨전 360을 진행을 할 건데 사실상 이 원투 3D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개발이 중단되었습니다. 개발이 중단되었고 개발이 중단되었다에 이제 다른 이야기로는 퓨전 360으로 지금은 개발 자체가 많이 되어서 원투 3D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 따로 다운로드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원투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받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 그리고 퓨전 360은 오토데스크사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 첫 시간은 다운로드와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옵션이나 환경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원투 3D도 이제 프로그램 이제 강의로 넣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원투 3D보다는 퓨전 360이 여러분들이 다루시기에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투 3D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고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도면을 하고 또는 스케치를 하다 보면 기준이 잡힌 상태에서 스케치를 들어가야지 훨씬 더 쉽고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정도 좀 더 용이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원투 3D도 가능하지만 훨씬 수정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이 많이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퓨전 360을 좀 더 선호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퓨전 360도 이 원투 3D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퓨전 360을 하고 나서 원투 3D를 하기보다는 원투 3D를 하고 나서 퓨전 360을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2D 스케치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원투 3D 디자인을 먼저 정말 간단하게 같이 진행을 해보고 나서 퓨전 360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투 3D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간단해서 이제 오토데스크 원투 3D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취미 캐드 및 3D 모델링 도구 모음입니다. 현재는 개발 중단 및 정식 다운로드가 불가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원투 3D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좀 더 가벼우면서도 시간만 들이면은 좀 더 다양한 모델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투 3D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고요. 이 원투 3D로만 STL 파일로 변환을 해서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히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투 3D를 같이 다운로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인스톨을 같이 천천히 다운받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먼저 이렇게 구글링을 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원투 3D 디자인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밑에 카미레이크님의 이제 블로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카미레이크님의 블로그를 들어가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 글을 좀 참조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컴퓨터나 노트북에 이제 호환이 되는 비트를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1, 2, 3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운로드가 빠르고 쉽게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너무 슬라이드를 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1, 2, 3D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맥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되거나, 이제 맥북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윈도우 체제 기반으로 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다 됐다는 가정하에 같이 1, 2, 3D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벌써 바탕화면을 통해서 1, 2, 3D를 가져오게 됐고요.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로그인하는 창, 그 다음에 좌표계, 전체적으로 좌표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시점에 대한 카테고리들 돌리는 방법, 오른쪽에는 1, 2, 3D에 대한 디자인 세이브도 있고요. 뭐 임포트, 그 다음에 익스포트, 이렇게 해서 이제 STL로 변환시키는 방법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1, 2, 3D에 굉장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대부분 퓨전 360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1, 2, 3D와 퓨전 360이 다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서 퓨전 360으로 진행을 하셔도, 또는 퓨전 360의 이제 스케치 방법을 보셔도 충분히 1, 2, 3D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좀 중요한 큰 대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카테고리부터 좀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런 식으로 3D 입체 도형들이 이미지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2D 모형의 도형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봐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듯이 바로 첫 번째 이 박스부터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박스가 불러오게 되고요. 이제 이 박스를 통해서 랭스, 위스, 그 다음에 높이까지 이렇게 한 번에 설정을 할 수 있는 창도 나오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나왔던 도형들은 한 번에 3D의 기본 도형을 한 번에 가져와 주는 옵션이란 걸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도 안 드리고 바로 이렇게 도형을 가져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가장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시점 변경 부분을 같이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 포인트를 줌과 앞뒤로 움직여주면 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기본적인 시점과 좀 비슷해서 많은 학생분들이 좀 더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서 돌려주게 되면은 화면 시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시점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화면 시점을 이동을 하다 보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있는 지금 이 네모난 박스, 지금 여기 있는 네모난 박스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 또한 시점과 관련 있는 지금 킥 버튼이라고 할 수 있고, 마우스 왼쪽은 흔히 우리가 아는 클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클릭이고, 이 마우스 왼쪽을 통해서 선택을 하신 후 전체적인 딜리트를 눌러도 되고요. 컨트롤 Z로 다시 돌려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점적인 부분은 뭐 예를 들어 Shift 휠을 눌러서 더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시점 변경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마우스 총 3개 버튼으로도 시점 변경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시점 변경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마저 다음 기능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희 첫 번째 박스에 대한 카테고리의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구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원기둥을 생성하게 되고요. 원뿔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넛 모양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라 그래서 이제 각진 삼각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벌써 시점 다시 이동을 시켜주고요.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우리가 시점을 보게 되었고, 이 크기를 좀 더 늘리고 싶어 하실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맨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우리가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단에서 치수를 입력을 하여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다만, 우리가 가져왔던 객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드래그를 하셔서 이제 이 밑에 천천히 읽어보면 무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무브에 대해서 움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스마트 스케일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수를 빠르게 넣어서 크기를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30. 실질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스마트 스케일을 눌러서 치수를 정해주는 게 훨씬 더 설계에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다시 드래그해서 네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스케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를 하면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케일에서 유니폼 부분이 있고 이제 아니면 유니폼이 아닌 부분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on 유니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것만큼만, 원하시는 방향으로만큼만 늘어나게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좀 존재가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나머지는 매테리얼이기 때문에, 재질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이제 숨기고 보이고에 대한 기능. 이것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했을 때 나오는 세 가지로 크기와 위치와 전체적인 스케일을 줄일 수 있는 것, 또는 치수를 지정할 수 있는 점.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말고 개별적으로, 잠시만요. 자, 다시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시점을 돌려서 마우스 왼쪽만 인식이 되는 활성화 버튼 쪽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톱니바퀴 모양이 나오게 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1, 2, 3D에서도 2D 스케치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 수정을 할 때는 대부분 이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3D 구체로 3D 모델링을 가져온 상태에서의 이 톱니바퀴 모형에서는 다른 기능들이 또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기능, 현재 내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중으로 뜨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뜬 상태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레스 풀 버튼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늘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이 모델링 자체를 공중으로 좀 띄우거나 어떤 각도를 주는 거를 자주 사용을 하시겠지만, 이런 식의 각도를 자주 사용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프레스풀을 자주 사용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풀 기능을 사용을 하면 내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자, 다시 시점을 잘 잡아서 세 번째 쉘입니다. 쉘은 이 외벽에 대한 두께만을 남겨주는 건데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쉘 버튼을 눌러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내부에 대한 치수가 변하게 됩니다. 이 3은 이 외벽에 대한 두께에 대한 치수가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쉘 기능도 굉장히 많이 쓰실 겁니다. 제가 이제 퓨전 360으로도 들어가게 되면은 쉘하고도 관련 있는 모델링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진행을 할 건데, 쉘 기능은 정말 여러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컵 모양의 모델링을 만들 때도 이 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뭐 인사이드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웃사이드 기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물론 제 설명만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다 보면은 정말 한 2분 정도면은 이런 식의 이해가 금방 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이 첫 번째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3D 모델링 자체가 3D 도형을 가져오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물론 이 파일들을 기반으로 STL을 저장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를 눌러줘서 전부 다 지워주고요. 자, 여기서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제 좌표 또는 이동과 관련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D 스케치에 대한 도형입니다. 2D 스케치에 대한 도형을 한번 보시면 렉탱글 사각형이죠. 눌러서, 자, 현재 지금 이렇게 바닥면에 붙어서 위치를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치수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눌러주면은 지금 바닥면을 기준으로 도형이 하나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시점을 만지시면서 시점에 대한 복기가 너무 좀 어려울 때는 이 시점 좌표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쪽에 있는 집 모양을 눌러주시면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이 톱니바퀴를 기반으로 치수를 바꿀 수 있다. 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2D 스케치에서는 이런 상황을 꼭지점이 전부 다 맞닿아 있어서 닫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 2D 스케치에서 3D 모델링으로 변환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닫혀 있어야 됩니다. 즉, 틈이 없는 겁니다. 틈이 없거나 아니면 중간에 절단된 부분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모든 2D 스케치가 서로의 꼭지점을 이뤄서 잘 있는 모습을 닫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닫혔을 때 2D 스케치에서 3D 스케치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부 다 스케치가 안 닫혀도 기능을 활용을 해서 3D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차차 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먼저 이 조그만한 2D 스케치에서도 총 두 가지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닫힌 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두 다 파일이 닫혔고, 이 닫힌 거를 면으로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면을 기준으로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 무브가 있습니다. 이 무브 같은 경우에는, 자, 즉 이 바닥에서 스케치를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게 123D와 퓨전 360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편리한 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123D보다 좀 더 개발이 된 상태인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좌표,
X, Y, Z를 기점으로 뭐 ZX면 YX면 그 다음에 YZ면이라 그래서 이 3면이 존재합니다. 이 3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선택할 방향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스케치를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높이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기준점 0,0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 자체가 고정이 되기도 합니다. 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체 3D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 좌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대적으로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브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 이 무브를 통해서 또는 이 스케치를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상태인 거는 다르게 말하면 디테일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거를 다시 바닥으로 좀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여기 보시면 또 스케일이라 그래서 크기를 또 늘려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 면을 기준으로 익스트루더는 이제 3D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면을 기점으로 즉 네모난 사각형의 기둥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익스트루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세 번째 컨스트럭트 부분에서 3D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익스트루드, 뭐 스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볼브 있고요. 로프트 이런 식으로 등등에 대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2D 스케치에서 3D 스케치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다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익스트루더도 있고요, 스윕도 있고요, 리볼브도 있고요, 로프트도 있고, 에디트, 다이멘션이라고 해서 이제 치수 변환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뽑게 되고요. 치수를 입력을 해주면 치수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를 눌러서 이 에디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치수가 잡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쪽 모서리, 이쪽에 대한 변, 이쪽 변과 이쪽 변, 이쪽 변, 이쪽 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또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벌써 감이 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치수가 뽑히는 기준들을 기점으로 치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수가 뽑히게 되고 현재는 직각사각형의 이제 성질을 띠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변경하는 방법은 우리가 뽑은 치수 위에 더블 클릭을 하여서 원하는 치수만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만 좀 같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뽑았을 때 50, 50.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고 나서 엔터를 누르시거나 이제 여기 있는 체크 표시를 눌러줘서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눌러서 치수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치수를 우리가 변경하는 방법까지 배웠고 배드에서 이제 익스트루더까지 3D 모델링으로 변환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패턴들은 있는데 패턴과 미러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퓨전 360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카테고리 스케치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스케치에 대한 영역인데 사각형, 원, 그 다음에 이제 엘립스, 이제 호,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그러니까 즉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좀 다각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유라인과 이제 어, 탄젠트 부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또 이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트림이라 그래서 모서리를 작업하는 기준과 트림, 잘라내는 기능과 이제 옵셋과 이제 프로 지금 여기서는 네, 이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 면을 하나 더 3D 형상에서 2D 스케치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저희는 딱 간단하게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케치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2D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2D 기능. 2D 기능이고요. 2D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 시점을 아예 탑으로 바꿔줘서 2D 시점으로 바꿀 수 있게 엘립스에 대한 기준을 딱 잡아주시고요. 폴리곤까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내저원도 선택이 가능하게 되고요. 자, 폴리라인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스플라인 자유곡선 부분도 같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투포인트 아크, 이제 투포인트 아크라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자,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봤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2D 스케치들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2D 스케치는 아니고요. 2D 스케치는 이런 식이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일단 간단한 예시를 위해서 조금 하나만 3D로 좀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은 2D 스케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유일한 거는 3D 모델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차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바꿔주는 거를 3D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한 도면을 우리가 보는 시점으로만 있는 걸 2D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차이가 하나 있다면 현재 여기 있는 5가지들, 이 5가지들은 면이 전부 다 닫혀 있습니다. 면이 닫혀 있다. 서로의 면이 닫혀 있고요. 제가 첫 번째로 그린 이 자유선, 그냥 일반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실하게 면이 닫혀 있지 않죠. 이런 걸 이제 면이 닫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면을 닫기 위해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으면 이거는 이제 면이 닫힌 취급을 받을 텐데, 면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익스트루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익스트루더 가능하죠. 익스트루더 가능하고요. 자, 뭐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U를 눌러서 익스트루더 가능하고요. U를 눌러서 익스트루더 가능하고 U를 눌러서 익스트루더 가능하게 됩니다. 허나 이거를 누르게 되면 지금 기준이 아예 잡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정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폴리라인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폴리라인, 면을 전부 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닫히니까 바로 이제 3D 모델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표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은 또한 이것 또한 3D 모델링으로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면을 꼭 닫는 게 3D 변환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2D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제가 첫 번째 그 3D 도형을 한 번에 가져와서 그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이 2D 기능들은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3D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2D까지 하는 걸 배웠고,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 폴리라인을 통해서, 이쪽에 있는 이 폴리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D에서는 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한번 선을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D 스케치를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은 탑으로 방향을 시점을 바꿔줘서 확실하게 수직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2D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케치상에 이제 필렛 버튼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3D를 배우기 때문에 이 3D에서는 항상 이 가급적이면 2D 스케치상에서의 필렛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곡률적인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3D로 변환을 하고 나서의 필렛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D 스케치상에서도 필렛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필렛을 눌러서, 자, 선과 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스케치 필렛을 눌러서 클릭을 하신 후 선과 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화살표로 이 곡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필렛이 많이 가게 되죠. 근데 이 필렛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2D 스케치의 도형이 틀어질 수 있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치수를 기입을 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정확한 치수는 필요 없는데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나는 필렛을 줘서 곡률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적절선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R17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엣지, 그러니까 즉 필렛이라 그래서 모서리 작업을 하는데 R17, 반지는 17이고요. 이것 또한 치수를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은 후 치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치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치수를 변경을 해주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트림이라 그래서 트림은 자르는 겁니다. 트림은, 자, 여기서 또 얘를 편안하게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 폴리라인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폴리라인이 있을 때, 자, 트림 버튼을 눌러서,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은 아까 이제 빨간색 버튼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잘라낸다는 말이고요. 클릭 투, 클릭을 한번 하신 후 한 번 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주시면 빨간색이 나오게 되고요. 빨간색을 기점으로 이 2D 스케치에 모서리나 이제 선을 하나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익스텐드는 늘려주기, 또는 이 트림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이제 교차하고 있는 부분을 또 잘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셋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 옵셋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옵셋을 누르게 되시면 저희가 지금 닫아놓은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지금 안쪽으로 똑같은 스케치를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눌러서 이 바깥쪽으로 스케치를 만들어 줄 건지, 이 옵셋 기능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또 두 번의 작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시간적인 효율도 아낄 수 있다는 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세 번째
카테고리로 가서 이 중에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익스트루더랑 스윕에 대한 것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프트랑 이, 이 리볼브, 이 회전에 대한 것들은 퓨전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진행을 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두 가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더는 아까 저희가 같이 했죠. 자, 이제 우리가 3D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시점을 이 이 평면도에서 약간 기울여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울여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익스트루더를 해서 여기 있는 지금 치수를 입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높이만큼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이 회전을 줘서 잠시만요. 다시 가능하고요. 즉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각도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각도를 주는 걸 따로 기능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제 이해하면 구배라고 하는데 이 구배를 한 번에 또 줄 수 있는 편리한 효율도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스트루더를 같이 가져왔고요. 마찬가지로 수정은 우리가 출력한 모델링을 기점으로 밑에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치수 수정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2D 스케치를 완료를 하거나 3D 이제 돌출로 성공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수정을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인데 제가 왜 이 스윕까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스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이 있고 옆으로 어떤 자유곡선이 있으면은 이 파이프 모양처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이 수정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린 거는 많은 분들이 수입에서 헤매시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을 하실 때 스케치 서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서클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자유곡선의 모양을 가질 수 있는 라인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접한 원을 찍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찍어 주신 후 이 원에 근접을 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모드 체크 표시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수정을 지금 마우스 왼쪽으로 이 모서리 테두리, 그러니까 즉 테두리를 눌러서 수정을 하게 되시면 치수랑 패턴과 미러에 관련해서밖에 옵션이 안 나오고요. 이 전체적인 닫힌 모서리를 이 전체적인 클릭을 하게 돼주시면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드를 눌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점을 봤을 때 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전을 통해서 스케치를 세워주게 됩니다. 스케치를 세워주면서 이 프론트를 누르게 되면은 좀 더 이 스케치에 대한 수직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하이드를 눌러서 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완전히 닫힌 프로파일과 하나의 패스, 경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입체적으로 프로파일이 하나가 입체적으로 있고 내가 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뽑고 싶은 데를 라인으로 붙여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수입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파일은 닫힌 면을 클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치는 이 라인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내가
지정했던 라인만큼, 자, 이게 지금 최대의 길입니다. 왜 최대의 길이냐면 저희가 자유곡선에 대한 스플라인을 이 스케치상 나타냈던 길이가 여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맥시멈이고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다시 하는 거는 이 줌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은 다 한 번씩 다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게 되면은 수입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입 같은 기능은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뭐 배관로나 이제 아니면은 이런 트러스에 대한 모양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어떤 뽑은 원기둥 같은 거를 좀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수입까지 진행을 했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수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볼브나 로프트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총 면, 방금 전에 제가 면을 돌리거나 면을 띄우는 걸 보여드렸는데 로프트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렉탱글을 하나 눌러주시고요. 자, 렉탱글을 눌렀죠? 근데 이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로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을 위로 보내주고요. 다시 바닥을 눌러서 렉탱글 눌러서 저는 이 바닥을 기점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로프트는 총 이 면과 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항상 진행을 하실 때 이 이미지를 잘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닥에 붙어 있는 면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도형끼리 연결을 해주나 보다 라고 해서 로프트를 눌러서 그 로프트 하나, 둘을 누르게 되면은 이 로프트를 기반으로 또 3D 모델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프트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부분까지 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3D에 또 3D를 더한 굉장히 입체적인 형상도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외 옆에 분들 이 옆에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모디파이 이 네 번째 카테고리에서 즉 이 모서리 작업하는 기능을 마무리로 몬트 3D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옆에 부분은 우리가 아까 같이 봤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프레스풀 늘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스플릿 페이스 좀 잘라내는 기능이 있고요. 자, 근데 이 모서리 같은 작업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각형을 박스를 뽑게 돼서 좀 스케일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박스를 뽑았다고 했을 때 좀 나는 여기를 모서리 작업을 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모디파이에서 필렛은 둥글게, 챔버는 각으로 45도 각으로 또는 직각이나 아니면은 직각도 말이 되고요. 또는 굉장히 이렇게 비탈길 경사면을 만들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디파이에서 필렛을 눌러서 항상 이 모서리 부분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필렛 레디우스가 현재 0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레디우스를 5 정도로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라운드가 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편으로는 챔버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45도에 대한 경사에 따라서 챔버가 못따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지금 원투 3D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절하는 게 없겠지만 실제로 퓨전 360만 가더라도 이 경사의 각도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모서리 작업까지 하는 거를 전부 다 이제 같이 배워보았고요.
또 이렇게 모서리를 하다 보면 그 윗 모서리에 한 번 더 필렛을 눌러서 필렛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Save to my project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컴퓨터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Export 3D STL 파일로 해서 여기서 Combine Object OK 버튼 눌러서 STL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교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가 다음 2교시부터는 이제 퓨전 360을 다운로드를 하고 퓨전 360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퓨전 360의 2D 스케치, 그 2D 스케치 예제랑 3D 기능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3D를 섞어서 같이 기능을 좀 진행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1교시 10분 쉬었고요. 2교시 마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 3D로 이제 간단한 3D 모델링을 좀 맛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퓨전 360은 1, 2, 3D의 훨씬 개선된 버전으로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고, 제가 퓨전 360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많이 집어넣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저희가 영상에서 봤듯이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 출시하였고요. CAD와 캠, 간단하게 CAD와 캠까지 존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퓨전 360에 대한 라이센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캠도 가능하고요. 2D, 3D, 디자인 렌더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등도 가능하며 자동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동일한 버전에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 360에 대한 라이센스를 샀을 때 이 퓨전 360의 장점으로는 빠른 업데이트와 꾸준한 업데이트를 장점이라고 이 라이센스를 판매하시는 업체에서 자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점이 좀 단점으로 남냐면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카티아나 솔리드웍스나 UGNX나 인벤터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퓨전 360도. 퓨전 360의 이제 상위 버전을 저는 인벤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퓨전 360이 어셈블리 파트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셨으면 뭐 익스트루드나 뭐 예를 들어서 퓨전이나 인벤터나 아니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제 돌출을 익스트루더라고 하면 카티아는 패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만 좀 명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설명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 조금만 투자를 해보시면은 금방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장점으로는 3D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바로 그래서 퓨전 360에 대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오토캐드와 이제 레이저 커팅에서 관련을 했을 때 학생증을 제출을 하고 또는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이제 학생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끔 저희가 회원가입을 해 두었으면 이제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설치하시면 되는데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운영 체제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형 그래도 한 10년 정도 된 노트북이나 5년 전에 샀는데도 약간 사양이 그렇게 좋지 못한 노트북이라면 충분히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CPU 타입과 이 램, 그래픽 카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도 강의를 했을 때 생각보다 여러 학생분들이 조금 프로그램을 가볍게 보고 조금 옛날 노트북이나 아니면 넷북을 들고 오셨는데 그런 걸로는 퓨전 360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스펙을 갖춰 주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가입의 방법인데요. 이번에도 회원가입은 어느 정도 제가 좀 많이 단축에 대한 스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CAD 다운받을 때처럼 이제 오토데스크에 들어가셔서 퓨전 360에 대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이제 누르시면 퓨전 360 그 창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다운로드 퓨전 360 for free 이제 for free라 그래서 무료 구매 그런 카테고리 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우선 교육 학생용으로 지금 캐드를 여러분들이 맞게 다운로드 하셨다면 교육용인 학생용으로도 충분히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만들고 나서 개인 취미용으로 들어가셔서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에 이제 오토캐드사 아이디 회원가입하는 방법으로 또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개인 취미용으로 들어가셔도 30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1년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1년으로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교육 학생용으로 다운로드를 카테고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학생용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스톨 퓨전 360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창이 나와서 Get Started를 눌러주시면은 창이 바뀌면서 이제 밑에 다운로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그인 전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밑에 이렇게 인스톨이라고 딱 떠가지고 퓨전 360에 대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면서 어떤 거를 같이 누르거나 그런 거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2, 3D만큼이나 기본적인 그냥 패스 인스톨 버튼만 눌러가지고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같이 다운로드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한 15분 정도가 좀 걸리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대한 경로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웰컴이라 그래가지고 이 퓨전 360 자체에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런 창이 안 나오시는 학생분들도 계시는데 나오시는 학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상태로 옆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계속 옆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위에는 폐쇄형, 밑에는 개방형인데 이 퓨전 360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팀원을 이루고 나서 또는 팀원을 자유롭게 초대하고 나서 파일 또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편리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같이 공유할 사람이 있다면 개방용으로 클릭을 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냥 나는 이 연습용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3D 프린터만 돌리기 위해서 혼자서 해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폐쇄형으로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퓨전 360이 다운로드가 전부 다 끝나게 되면서 이런 식의 파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과 저랑 이제 같이 하는 퓨전 360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좀 간단한 설정 세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셔서 맨 오른쪽 상단 위에 이름을 클릭하십니다. 맨 위에 상단에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기본 설정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이게 지금 영문판일 수도 있고 한글판일 수도 있습니다. 프리퍼런스를 이제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영어를 쓰셔도 되고요. 한국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지금 영문판으로 돼 있어서 제게 좀 힘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옵션에 대한 변경 값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크로 창을 해드릴 테니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델링 오리젠테이션 이거를 Z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기본 모델링 방향을 Z축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Z축 방향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automatic recovery save time interval이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복구 시간 간격입니다. 이 복구 시간의 간격을 5분으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5분으로 낮추냐면
컴퓨터가 시간마다 자동 저장이 5분이나 짧은 시간으로 설정할수록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 있어서 사양이 낮다면 시간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5분마다 자동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 설계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저장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5분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사양이 충분히 5분씩 저장되는 걸 버틸 수 있기 때문에 5분으로 바꿨는데 좀 버벅거린다, 너무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 5분씩, 5분에 대한 주기로 한 10분, 15분, 20분씩 올려가면서 세팅값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점 이동, 줌, 회전 부분이 솔리드웍스로 가게 됩니다. 솔리드웍스로 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 세팅값이 퓨전 360도 있고요. 뭐 인벤터, 솔리드웍스, 뭐 팅커캐드, 뭐 파워밀 등등 있는데 저는 냉정하게 솔리드웍스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솔리드웍스가 좀 한국 사람들에 많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3D 모델링도 슬라이스 프로그램처럼 마우스 시점 변경이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로 시점 변경을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끝나신다면 지금부터 시점을 먼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휠 움직여 주시면 줌 확대되고요. 자, 마우스 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시점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줌, 그 다음 마우스 휠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눌러주시면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가치 상태입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서 마우스 휠을 꾹 눌러주시면 베드 자체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시점 변경할 수 있는 테스트를 다 했고요. 제가 이제 바로 2D 스케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2D 스케치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원체 3D에서 설명드렸던 좌표계에 따른 이제 좌표면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스케치 작성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중에 면을 선택을 하는데 정말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이쪽 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YZ 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XZ면, 그다음 밑에 면을 클릭하게 되면 XY면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면들이 왜 존재하냐면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D 스케치를 그리면 원을 그렸을 때 이쪽 면은 이런 식으로 2D 스케치가 생기고요. 바닥면은 이렇게 생기고요. 이쪽 면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냐? 이렇게 2D 스케치를 끝나고 나서 3D 기능인 익스트루더, 돌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바닥면은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 오른쪽 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쪽 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이런 말을 꼭 하셔요. 이 면이 그렇게 잡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설계를 들어가게 됐을 때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 효율적인 면을 잡거나 수정이 굉장히 용이한 좌표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금 당장의 간단한 사각형이나 간단한 모델링을 그릴 때는 지금 저랑 같이 하는 2D나 3D 모델링을 그려낼 때는 이 면의 방향이 어느 정도 틀려도 충분히 수정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나중에 파트가 정말 몇십 개에서 몇백 개가 들어가는 제품을 하게 되고 또는 수정에 이제 시간이 오게 되면은
이 좌표면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좌표면도 수정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표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진행을 할 때 이런 좌표면이 존재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한 번에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만드는 게 편할 수는 있겠구나 정도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가장 편한 저는 XY면으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Y면으로 클릭을 했고요. 평면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퓨전 360은 참 좋은 게 프로그램이 친절합니다, 여러분들. 친절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자, 선이라 그래서 선과 호를 작성하는 거고요.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여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2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 스플라인, 미러, 그 다음에 치수, 못깎기, 수정에 들어가면 못따기, 챔버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각도 조절도 좀 가능하죠. 자르기, 연장, 끊기, 스케치 축적, 스케일이죠. 간격 대우기, 옵셋, 이동 복사 다 있고, 간격 대우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D랑은 제일 다른 구속 조건입니다. 이 구속 조건이 나중에 가시면은 정말 편해지고, 이 구속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올바른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은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존재를 하는데, 이 단축키는 저희가 2D 스케치를 하면서도 단축키를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제 3D 모델링으로 넘어가면서도 이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저희가 이따가 모델링 시간을 가질 때, 3D 변환을 시킬 때,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 때 이 단축키를 보고 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속 조건까지만 잡아놓고 저희가 지금부터 같이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자, 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1, 2, 3D를 하고 나서 지금 퓨전 360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선 카테고리를 누르신 다음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고 계속 선을 이어보시거나 선을 계속 그려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선입니다. 근데 이 선을 했을 때 선 하나 그려놓고 예시를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점 직사각형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렉탱글, 일반적인 사각형을 그려내는 거고요. 중심원은 말 그대로 원입니다. 이 밑에 작성을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다양한 정사각형부터 해서 사다리꼴, 그 외에 이제 중심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다 존재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런 간단한 도형들은 1, 2, 3D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직사각형 부분을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좀 편리한 부분에 속한 건데요. 중심 직사각형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퓨전 360부터는 원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0,0이고요. 지금부터 여기를 기점으로 선을 그리거나 0,0을 기점으로 치수를 주게 되면 구속 조건이 잡히게 됩니다. 중심 직사각형을 가운데로 잡고 늘려주게 되면은 지금 가운데 점은 구속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2D 스케치를 진행하게 되면 이 점과 선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치수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치수 90이죠. 그 다음에 이번엔 위로 120.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스케치가 검정색으로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 조건이 다 되었다, 구속되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검정색으로 꼭 모든 스케치를 다 잡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정도 가능하고 안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싶으시면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구속 조건을 잡았을 때의 장점은 수정이 훨씬 더 용이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틀린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구속을 다 시키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또 시키게 되면은 이 구속을 기점으로 또 치수로 거리 간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즉 이 부분이 12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6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60인데 지금 간단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도 서로의 위치가 잡혔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도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끝쪽에 있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치수를 잡게 되면은 제가 방금 그린 선도 구속이 되게 됩니다. 왜 구속이 되느냐? 지금 여기가 이미 구속 정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속 정의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기점으로 치수를 주었기 때문에 구속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로 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말고 0,0이라고 부르는 데다가 기준을 잡고 치수를 줘보겠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속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자, 구속이 안 잡혔죠? 이것도 구속이 안 돼 있죠? 구속이 없는 것끼리 정확한 기준점이 잡히지 않는 기준을 잡고 치수를 주게 주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둘 다 잡히지가 않게 됩니다. 이래서 이 구속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삭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직사각형 쪽 봤고요. 이제 원 부분도 같이 다룰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보다 지금 이 구속 조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가게 되면 꽤 많은 시간이 좀 할애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이제 원들은 좀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예시를 좀 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을 총 3개 정도만 그려낸 상태에서 예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에서도 2.1이라고 있습니다. 2.1은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맞는 자동으로 지정을 해준 원의 크기를 좀 이런 원 크기를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끝점과 시작점에 대한 맞춘 원이 자동으로 생기는 크기고요. 3.1이라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원입니다. 3아크 탄젠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D CAD를 좀 하신 분들도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여기가 이제 탄젠트가 붙은 원들입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하실 경우 여기랑 여기 이제 자동으로 접점에 대한 기능까지 추가를 시켜준 상태에서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3접점도 당연히 같은 맥락이겠고요. 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5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이 호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많습니다. 3.5로 간단히 읽어보면 시작점 끝점을 선택한 다음 호에서 점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작점을 잡고 내가 끝나는 한 요 정도에 대한 거리에 맞춘 이제 호 이제 반원을 조금 잡아내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3.5에 대한 기준이 잡힐 수 있고요.
중심점 O입니다. 중심점 O는 중심을 잡고 내가 원하는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그려내는 호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을 기점으로 한 요 정도 되는 거리까지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이제 폴리곤도 존재를 하는데 이 폴리곤에는 내접과 외접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자, 먼저 외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접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원을 기점으로 이렇게 원을 기점으로 원에서 밖으로 폴리곤이 이 다각형이 생긴 스케치를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접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접은 이 원을 기점으로 다각형에 대한 스케치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 안에 다각형이 방금 잡힌 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케치를 지울 땐 오른쪽을 기점으로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벌써 폴리곤까지 했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엘립스에 대한 타원인데 요거는 좀 기준 잡기가 쉽습니다. 중심을 정하고 엘립스에 대한 중심을 정하고 엘립스가 어느 정도 내가 희망하는 엘립스에 대한 지름을 길이를 선택을 하고 그 정도 되는 먼저 반 지름, 그러니까 반 길이 정도로 예상을 해서 거리를 주고 그대로 내가 원하는 지름만큼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스플라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도 있고 점도 있고 문자도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플라인, 아까 저희가 이 수업을 말씀드릴 때 같이 한 건데 말 그대로 자유곡선입니다, 여러분들. 자유곡선을 그려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러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 구속값에 대한 어떻게 보면 2D 스케치의 끝나는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준이 되는 선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선에 대한 말 그대로 기준은 어떤 거냐? 완벽하게 구속 조건이 잡힌 거를 저는 기준으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으로 둘 건데 미러는 말 그대로 미러입니다. 반대편으로 그대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격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러를 눌러서 객체입니다. 객체. 미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미러를 할 오브젝트를 눌러주시고 미러선은 미러를 하고 싶은 기점입니다. 눌러주시면 미러가 생기게 되고 미러에 대한 이모티콘이 생기게 됩니다. 스케치 치수도 보시면 똑같이 100만큼 떨어지게 되고 방금 옵션은 이제 구속 조건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치수도 불필요한 치수는 필요 없듯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인식을 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케치 치수도 맞고 이제 목깎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이제 이 스케치상에서의 모서리 작업의 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 작업을 많이들 진행하십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서로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 목깎기나 못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치수값이 주어지고 그 간격에 맞게끔 라운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팁 중에 하나입니다. 팁 중에 하나고 요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르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에 대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이라고 부릅니다. 트림이고 서로 대 교차하고 있는 선을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사각형만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불필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이것들을 잘못 지웠을 때 이쪽 라인이 동시에 아예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쪽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리얼리티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지우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걸 지우자니 여기가 통째로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 자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교차하는 선들만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림 기능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어쩔 때 많이 사용하려면 스케치를 대강 크게 쫙쫙, 그러니까 겉에 틀을 잡듯이 틀을 잡을 때 스케치를 빠르게 큰 틀로 잡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르기 수정이 들어가면서 즉 이렇게 재단하듯이 트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옵셋, 저희가 아까 같이 진행한 건데 한 번 더 진행하면은 내부의 간격, 띄어진 간격만큼의 그대로 스케치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에 대한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2D 스케치에 대한 기준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롯인데요. 이 슬롯도 생각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잡으면 이런 식의 홈키를 낼 수 있는 슬롯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5 슬롯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슬롯 같은 경우에는 중심을 잡고 이쪽 코부터 저쪽 코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슬롯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점. 자, 이제 저희가 구속 조건을 좀 시간상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속 조건을 같이 배워볼 건데요. 한 번씩 말로 같이 읽고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시던트에 대한 부분인데 일치입니다. 선과 점 또는 점과 점의 위치를 일치되도록 해준다. 개인적으로 동심원 일치. 지금 이거는 원과 원의 중심이 같아지는 건데 요건 아닙니다. 이거 맞고요. 컨센트릭이라고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 요거 제가 좀 냉정하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자주 쓰는 기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랑 컨센트릭이라 그래서 동심원에 대한 일치인데 선택한 두 원이나 홀을 동심원으로 구속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원에 대한 중심이 여기에요. 근데 내가 원을 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두 원을 포개고 싶으면 기준이 잡힌 원을 기점으로 똑같이 이 원으로 가서 원이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점에 대한 이제 미드 포인트인데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것도 자주 쓰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픽스, 고정.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위치랑 상관없이 좀 물체를 고정하고 스케치를 고정할 때 자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럴러라고 해서 평행인데 요거 평행 기능도 자주 쓰고요. 이 수직에 대한 구속 조건. 요것도 자주 쓰긴 하는데 사실 요 기능은 밑에는 호리즌탈, 이제 버티컬. 호리즌탈과 이 버티컬에 대한 요게 가급적이면 이 수직 요거까지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리즌탈 앤 버티컬을 더 자주 쓰긴 합니다. 탄젠트도 당연히 자주 쓰고요. 그 다음에 이퀄은 시메트리 요거 정도까지만. 근데 얘도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2개 이렇게 해서 사실 이 5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쓰셔도 충분히 2D 스케치를 잡고 넘어가실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지금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은 여러분들이 처음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절대 이 원점 0,0에 대한 원점에 대해 0,0과 기준이 잡힌 치수를 기반으로 구속 조건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헷갈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가 떨어진 상태로 이 라인을 기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이제 이 선입니다. 왜냐? 0,0에서 치수를 줬기 때문에 이 라인은 지금 구속 조건이 잡힌 겁니다. 치수를 0,0에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미 위치가 잡힌 겁니다. 위치가 잡힌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위치를 잡고 싶으면 이제 높이에 대한 치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리즌탈 앤 버티컬인데요. 수평 수직. 이거와 요거.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수직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아까 저희가 같이 봤던 수직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호리즌탈 버티컬, 그러니까 수직과 수직 수평에 대한 이 구속값은 알아서 이 프로그램이 각도상 더 유리한 이 서로에 대한 평행값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평 수직을 누르고요. 이거와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서로 평행하게 수평하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수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서로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도 되긴 하겠죠. 근데 여기와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엇나가게 되고 애초에 구속이 되어 있는 자동적으로 라인을 기점으로 구속 조건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구속 조건을 하나 이상 잡아준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치수도 반드시 0,0에서부터 기준을 잡아준 선을 기점으로 스케치를 이어나가는 게 훨씬 더 구속을 시키기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인데요. 이 접선 같은 경우에는 원을 하나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접선 이거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선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에 대한 높이를 좀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하게 되면 원이 딸려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구속 조건은 구속이 되어 있는 기준을 기반으로 구속 조건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구속 조건 정하실 때
구속 조건이 되는 기반 하나를 잡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행인데요. 평행도 한번 구속이 이제 구속 조건이 잡힌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평행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직각도 여기서 여기 서로 이미 수직이기 때문에 거리상은 맞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수직이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거를 틀어서 직각을 누르게 되면 수직이 되고요. 내가 이 선을 이 꼭지점에 붙이고 싶다, 이렇게 근접하게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일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선과 점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선과 점을 눌러주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이 점과 점끼리 좀 붙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눌러서 점과, 여기 보시면 지금 점과 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점과 점, 점과 선, 선과 선, 이거를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카티아 같은 옛날에 V5가 구형 인진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카티아 구형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공지능이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편리함이 좀 많이 없었을 때는 내가 선과 점까지 꼭 반드시 구별을 해야지만 이 구속 조건이 먹혔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고 오류가 나왔어 가지고 참 많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심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려주시고요. 자, 동심과 동심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원에 있는 중점을 기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엔 반대로 이거에 대한 중심을 좀 주겠다, 거리값을 고정을 시켜주겠다. 이거는 왜 거리를 줬는데 얘는 왜 구속이 되지 않았나요? 라고 하시면 크기만 구속이 안 됐을 뿐입니다. 크기만 구속이 안 됐고 이제 이 원마저도 치수를 주게 되면 구속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원점에도 이 기준으로 이제 원만 크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동심을 누르게 되면 저희가 이 기준을 잡아둔 쪽으로 기준이 잡히지 않은 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이 2D 스케치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예제를 가지고 좀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요거를 좀 같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는 방법입니다. 도면을 보는 건데 일단 우리가 형상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팁을 먼저 드리면 형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상을 띄고 있는 스케치라는 걸 지금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같이 먼저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 있죠? 영어 L을 누르면 라인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라인을 하고요. 굳이 이 여러분들이 바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다고 바로 이렇게 자석처럼 붙는 이 라인으로 그리실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그리게 됩니다. 아까 보면 이렇게 최대한 많은 기능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점에서부터 치수가 뽑힌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랑 여기 치수 45. 그러니까 이쪽 모서리 부분이 원점에서부터 45가 떨어져 있고 밑에 부분에 대한 밑변이 이쪽 원점에서부터 45가 떨어져 있구나. 저희는 벌써 두 가지에 대한 구속 조건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가 45. 지금 스케치가 너무 커서 제가 좀 인위적으로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또 완벽하게 구속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크기를 어느 정도 제가 맞춰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밑에가 45, 오른쪽 벽면부터가 45, 여기가 45.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밑에와 이 윗변과 윗변에 대해서 잡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치수 때문에 가려진 거지 이어지지 않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일단 길이에 대한 고정값을 주고 이제 구속 조건을 쓰는 겁니다. 일치를 눌러서 선을 찍고 점을 찍게 되면 방금 자연스럽게 이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속 조건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연장 기능이 있습니다. 연장을 누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잘못 눌렀습니다. 네, 여기서 연장이나 끊기로 눌러서 이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구속 조건으로 자유롭게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툴들을 사용을 해서 또 스케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고 마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추 봤을 때 제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기를 좀 좁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따라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윗부분이 틀어졌을 땐 이 끝에 점을 잡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면 어느 정도 형상이 복구가 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벌써 어느 정도 저희가 크기를 복구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45고 밑에 변이 90인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90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90. 좀 노트북이 살짝 느려서 자, 다시 이렇게 가고 여기도 90. 자, 슬슬 모형이 막 틀어지죠. 근데 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얇은 선은 치수선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이 정도 선이 라인선이기 때문에 여기 또 안 붙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 일치나 또는 여기서 늘리기. 근데 가급적이면 이 구속 조건 일치를 기점으로 선과 점 눌러서 이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남았죠? 이제 위에 30, 밑에 30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연스럽게 30을 주고 밑에 부분 30을 주게 되면은 치수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 저희가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서 굳이 저처럼 이렇게 안 그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최대한의 이 구속 조건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스케치를 구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써도 아까 다시 이 모서리변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라인을 그려서 이어줘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작업을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구속 조건을 사용을 했고 저희가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인데 이걸로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이 예제를 도중에 그리다가 끊기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거 그리다가 난이도가 이제 확 올라간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을 잘 봐야 됩니다. 즉 원들을 이제 잘 봐야 된다는 말이죠. 자, 원들 한번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0 여러분도 항상 도면을 보실 때는 그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40짜리 지름이 하나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 60 떨어진 곳에 또 원이 하나 있고 78 떨어진 곳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또 이쯤 대강 이렇게 원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윗부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거리가 60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60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 원점에서부터 30 높이만큼 떨어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이 원에 대한 좌표는 30만큼 떨어져 있고 60만큼 멀어져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랑 60만큼 멀어져 있고, 그래서 60만큼 30만큼 떨어져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20이 두 개입니다. 밑에와 위에가 20씩 있고 가운데가 40이구나 해서 40, 20, 20. 자, 이렇게 일정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 부분 만들어 줬고요. 자, 이 밑에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는 78만큼 X축으로 멀어져 있고 Y축으로는 또 30만큼 돼 있다. 그래서 78,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30만큼. 저희가 참 놀랍게도 이것까지 하면서 거의 다 사실 끝났습니다. 되게 이제 놀라운 부분인데,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기능들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선을 하나 대각선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냥 대각선으로 하나 그리고 이 선을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40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윗변은, 이 윗변과 아랫변도 40만큼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을 하나 같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 그어서 40이고요. 여기도 40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저희가 벌써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실수로 좀 시켜놔서 편하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선이 원과 굉장히 접점식으로 매끈하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곡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접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아까 접점에 대한 구석 조건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의 면과 라인선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자, 라인선 하나 그려주게 됐고요. 밑에 원과 또 선을 하나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접점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뭐가 있냐, 자꾸 이런 식으로 간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연장 늘리기 기능 말씀드렸죠. 늘리기나 일치로 간격을 늘려달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치로 간격을
선과 점을 이어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점. 자, 얘네들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점. 네. 잠깐만요. 얘네는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밑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탄젠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하면서 이상한 걸 느꼈는데 이 반대편에 R18에 대한 이 값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R20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 선은 이따가 제가 중요하게 하고 지금 반지름이 18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이 지점으로 이렇게 36파이짜리에 대한 원이 존재하고요. R20이 들어가 있는 것만큼 여기서 이렇게 40짜리에 대한 원이 있는 겁니다. 자, 빠르게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어차피 같은 동심원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36이죠. 반지름이 18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 완전한 지름 같은 경우에는 36, 여기 같은 경우 완전한 지름은 4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보다 보면은 이제 이해 가진 게 하나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옆에 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접선 눌러주고요. 여기서 여기 접선 눌러주고 선이 지금 좀 짧죠? 짧기 때문에 일치 눌러서 일치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한 일치 눌러서 선과 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까지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선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심선이 여기도 지금 그려져 있는데 사실 좀 더 이 도면상으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보조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은 제가 이제 곧 다음 시간 3D 이제 돌출로 넘어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클릭해서 선 종류에서 이 구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X.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점제선으로 2점제선으로 이 중심선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치 눌러서 선과 점. 이건 지금 고정이 안 돼 있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일치 눌러서 중심선과 이 중심선 잡고 선과 모서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다시 이쪽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게 어떤 거냐면 이 동그라미 원 부분을 삭제를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원을 같이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기 버튼을 눌러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게 되고 나서 끝부분 보시면 여기가 매끈하게 진행되어 있죠. 이 필렛 10을 줘서 모서리 작업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렛 눌러서 10. 다시 모서리 작업 눌러서 10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게 근데 왜 끝났냐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이 모델링을 봤을 때 대칭인 게 바로 보이시면 센스가 좋으신 분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고 저희가 가운데 중심선을 하나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미러 버튼을 눌러서 다 선택을 해줍니다. 다 선택을 해줘서 객체를 다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미러를 할 객체를 다
다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로 이 미러선 중심 기준은 가운데 라인을 눌러서 딱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수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지금 또 제가 원래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또 이상한 걸 발견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필렛 하나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미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쪽에 있는 이 필렛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벽하게 다 잡은 거 확인했고요. 객체선 눌러서 OK 확인. 이렇게 눌러주셔서 저희가 지금 도면대로 끊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러를 했을 때 이 미러에 대한 이 반대 방향들이 구속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분들도 치수를 주게 되면은 다 잡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하나를 완벽하게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미러를 했기 때문에 치수적인 변형이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2D 스케치를 같이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2D 스케치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2D 스케치를 만들어 놓은 이런 기반을 통해서 실제로 돌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출본이 나온 거를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3D 모델링 시간을 제대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